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수요일 2부는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들의 유쾌한 취재기 자벤조이 스페셜로 꾸며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 자리에는 김보람, 박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디 네. 뭐 놀러 갔다 오진 않으셨고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살이 하얗신 게. 네, 그쵸? 좀 태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인 씨는. 오늘 너무 러블리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아직 놀러 가지는 못해서 그냥 옷으로 기분이나마 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요. 네. 아주 기분 예쁘게 잘 내셨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는데 평균적으로 5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은 일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는 시기죠.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난히 즐거운 일터로 소문난 5개 기업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예,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신난다면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정말 어떤 기업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럼 첫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즐거운 네. 인터 첫 번째 기업부터 먼저 네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곳이라면 여성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맞아요. 예. 네, 기업 문화 참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늦게 출근했다고 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 구성원 각자의 라이프 생활에 맞게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해피플러스 타임 제도 덕분인데요. 네. 이미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탄력 근무 제도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야, 탄력 근무제도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면 네. 프리랜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네,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또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오전 7시에 출근했을 경우에는 오후 4시에 퇴근이 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퇴근 후에 남는 시간에는 이제 뭐 자기 개발이나 육아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특히 해외 업무가 많은 팀의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생긴 업무의 어려움을 이 제도로 유용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를 맡고 계시는 주부들께서는, 이 워킹맘들께서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유용하게 활용만 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우리 혜인 기자님은 어때요? 회사가 탄력 근무제 해요? 저는 아직 인턴이라서 1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회사에 계속 눌러 있겠죠?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대신 대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보람 기자도 역시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 있다면 우리 또 눈이 확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워킹맘이라면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은 싱글이긴 하지만 네.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좀 아침 일찍 근무를 해서 일을 다 끝내놓고 오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자기 개발에도 쓰고 뭐 보고 싶은 뭐 전시회나 영화도 보러 다니고 네. 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싱글에게도. 저 같은 네. 프리랜서는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일이 없어져요. 항상 불안하고 이게 일을 그냥 있을 때 막 해야지 내가 탄력적으로 네.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 게 낫지. 탄력을 받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즐거운 일터!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두 번째 기업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구글. 네. 구글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난 곳인데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좋은지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좋아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업무 도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낙서에 불과하던 이 그림이 나중에는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기념일마다 그 로고가 변신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두들이라고 하는 이 회사 로고를 디자인한 데니스 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글 직원들은 이처럼 업무 시간의 20% 정도를 자신의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창의성을 장려하라는 방침으로 창립 초창기부터 시행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요,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핵심 서비스가 뭐 지메일, 구글 맵스, 구글 뉴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업무 시간의 20%를 딴짓을 해도 좋다. 야, 이거 참 그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역시 구글은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상식을 뛰어넘는 네.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상은 씨는 만약에 시간이 좀 주어진다. 네. 그럼 주식을 체크하겠죠? 왜 그러세요? 네. 주식 네, 조금 뭐할 것 체크한 같- 다음에요. 네, 네. 남은 시간은, 뭐랄까요. 진짜 제 일과 관련된 모니터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예, 이 시간을 정말 열심히 쓰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재건 씨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 네, 꾸준히 계속 없는 게 먹고. 낫겠네요, 그럼 이 그런가요? 시간은요? 네, 네. 자, 두 분은 어때요, 두 분?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다. 저는 예. 소설 쓰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진짜 소설이요? 글을요? 잡지 기자라면 좀 어느 정도는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글을 좀 말랑말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좀 딱딱해져 가는 것 같아서요. 네. 오히려 소설 같은 걸 쓰면서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그게 오히려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신데? 자, 역시 기자분다운 답변이신 것 멋지십니다. 같아요. 멋지세요. 네, 우리 네. 저 혜인 씨는. 네. 저는 좀 대놓고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두 귀 다 막고. 대놓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보통 근무 시간에는 이제 그냥 귀와 손과 눈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만의 그런 자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이어폰 꽂고 좀.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어폰 꽂고. 아, 뭔지 알겠어요. 평소에는 이게 금기시 돼 있던 그런 일들을 대놓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 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글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들어간 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구글의 채용 규모와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예, 구글의 경우는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코리아 채용 사이트를 방문하면 진행 중인 채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네. 자유 형식의 이력서를 받아본 후에 기업에서 적합한 인재에게 연락해서 약 4차례 이상 면접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외국어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스펙이 좀, 많이 좀 뛰어나고, 또 스펙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어때요? 좋은 학벌의 소유자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학벌만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직군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이 많이 달라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본사와 협력할 일이 많은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게 판단되지만 또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보다는 코딩 실력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인데다가 조금 특별한 인재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면접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해서 4가지 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리더십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구글리어스라고 하는데요. 네. 구글의 문화에 어울리는 구글리한 사람인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구글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던데, 여기 어떤 의미예요? 구글리하다, 여기. 예, 구글리하다는 말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열린 사고로 동료와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 또 일이나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에너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저 혜인 기자 참 구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예. 저도 참 구글리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예. 네. 구글 입사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구글리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계속 구글의 즐거운 기업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결코 일까지 쉽고 또 만만한 회사는 아니라는 점 우선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대학생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혜인 기자님도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들에게 아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즐거운 일터 가보겠습니다. 김보란 기자 어딘가요? 네, 세 번째 즐거운 일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랜드입니다. 또 뭐 역시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는 곳인지 설명해 자주 보는 주시죠. 것 같아요, 이랜드 네. 정말. 네. 네.
사회생활 12년 차가 됐을 때 내 동기들은 아직 과장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경영자의 명함을 가지게 되는 것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랜드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3곱하기5 CDP 제도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성과에 따라서 3년마다 진급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계를 승진하려면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랜드에서는 이렇게 따지자면 15년 만에 사원에서 임원으로 압축 성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네. 야, 아니 그 실력만 있으면 금방 승진한 그런 기회가 오는 건데 근데 사실 상원 씨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동기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네요.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예. 그런 네. 좀 사례를 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실제 그런 사례. 네, 실제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4년 5개월 만에 아울렛 지점장으로, 또 6년 8개월 만에 전략기획실장으로, 10년 2개월 만에 본부장으로, 그리고 12년 4개월 만에 사원에서 이사로 점프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구성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욕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랜드는 여성 관리자가 44%에 달할 정도로 유난히 여성 임원이 많다는 것도 차별 없는 기업 문화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관리자가 44%나 된다면 정말 절반에 가까운 맞아요. 수치인데 예. 굉장합니다. 이런 기업이 요즘 없거든요. 그만큼 정말 모든 방면에서 열려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번째 즐거운 일터는 어딘가요? 네, 즐거운 일터 네 번째 기업 함께 보시죠. 네, 네 번째 기업은 바로 GS샵입니다. 이것은 약간 의문인데요. 예, 사실 앞에 다른 기업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기업 문화가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나요? 네. 예.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GS샵에서는요,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이 좀 어렵고 또 낯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아기자기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묻지마 선배 쿠폰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선배가 직접 만들어주는 쿠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사주기부터 소개팅 1회, 또 근무 중 영화 관람 1회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이 쿠폰들이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재밌네요. 예, 이 외에도 1년가량 진행되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는 선배와 저녁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친목을 쌓게 된다고 합니다. 야, 저도 누가 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개팅을 좀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재국 씨는 회사 내에서 이런 예. 멘토링 제도가 있다면 어떤 쿠폰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 얘기했잖아요. 소개팅 좀. 이게. 소개팅. 회사에서도 소개팅. 예, 네, 그렇군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쿠폰 받고 싶으세요? 네. 예, 어떤 쿠폰 받고 싶으세요? 예. 저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예. 위에 나왔었던 근무 중 영화 관람 1회 쿠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평소에 영화를 참 못 보시나 봐요. 네, 김보람 기자 선배시잖아요. 이런 네. 거 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네. 한번 갑시다. 역시 좋아요. 우리 네. 김보라이는 어떤 쿠폰 사용하고 싶어요? 저는 실수를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배가 한번 막아주는 방패 쿠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방패 같아요. 쿠폰? 아니면 혼나려고 그러는데 선배! 선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 책임져주고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그런 선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GS샵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GS샵에서는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해서 두 자릿수 정도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한 1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고요. 네. 우선 지원 당시에 희망부서 지원을 받은 후에 또 입사시켜서 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수요와 지원자의 역량을 고려해서 근무부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모든 직무 분야가 똑같이 전형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일반적으로는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또 심층 면접, 최종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방송 직군 중에 PD 채용은 심층 면접 대신 실습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군과는 좀 다르게 PD에게는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또 그런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쇼호스트의 경우는 신입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주로 경력직을 뽑는 편이고 채용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사회 활동이나 경험들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보던데요. GS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관련 경험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어떤 경험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신입사원이 백지와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몇 년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미래를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인상이나 또 인성, 태도 같은 것들을 먼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좀 부각시키고 잘 보여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밝은 인상과 긍정적인 마인드, 또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 하는가를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춘 지원자가 고객 중심의 사고, 또 혁신성, 파트너십에 부합되는 인재라고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기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임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일터 마지막 기업만 남았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즐거운 일터 마지막 기업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SK그룹입니다. SK그룹 네.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인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40km 행군 또는 무인도에서 2박 3일 캠프. SK그룹의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요. 네. 패기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인도에서 이렇게 2박 3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패기 워크숍이라는 이름만큼 내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우선 신입사원 공통 연수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고개는 SK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재조명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연수 기간 중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최고 경영진 앞에서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고요. 밤샘도 마다 않고 고군분투하다 보면 신입사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참. 오늘 저 즐거운 일도 베스트 5를 우리가 해봐서 그런지 네. 참 즐겁네요. 네, 그렇죠. 자, 네. 우리 상은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업,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예,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5가지 중에. 네, 저는 앞서서 이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역시. 것이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다 회사 불문하고 이렇게 네네. 좀 여성들 워킹맘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재곤 예. 씨는 어떠세요? 저는 GS샵. 아, 왜요? 무료 쿠폰 있잖아요. 아, 네. 소개팅을 해준다거나 네. 밥을 사준다거나 저는 건강 보양식을 먹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소개팅을 부탁하면 이런 쿠폰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렇게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선호도가 높은 회사들 이렇게 좀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신 곳 없으셨던가요? 어때요? 이 기업 네. 중에서요? 네. 저도 GS샵 실제로 취재 가서 보니까요. 오. 신입사원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실제 가보니까요. 네. 네. 예. 나도 어디서 기억에 많이 예쁨 받고 남았어요. 싶어요. 네. 진짜. 자, 우리 혜인 네. 기자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탄력근무제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잠시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중소기업 중 즐거운 일터는 없나요? 라고 이런 해주셨어요. 질문은 정말 예. 괜찮네요. 그렇죠? 전곡을 딱 찌르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 예. 어디 이런 곳 없나요? 네. 네,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입사원의 조기 정착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멘토링 제도라던가 탄력근무 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 기업은 한 20%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 코너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강소기업들 있잖아요. 최고의 사내 교육을 자랑하는 SAC 플랜트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탄력근무제 또 특허를 지원해주는 마이크로 인스펙션이라던가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 자신에게 꼭 맞는 복지제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기업 문화를 자랑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즐거운 유쾌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캠퍼스 잡앤조이의 김보람, 박혜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